고칼의 제주팟 2018년 6월 22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지난 6.13 선거로 도민들로부터 나름 재신임을 받은 원희룡 도정.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출범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어디까지나 연임인 만큼 4년 전에 이 도정 출범과는 달리 7기 출범, 구호나 규모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도민들의 관심은 새로운 인선 어떻게 될 것이냐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말 민선 6기와 함께 임기를 마무리하는 고경실 제주시장과 이상순 서귀포시장의 후임으로 누가 올 것인가의 말이죠. 자, 언제나 그랬듯 이번 인사를 앞두고도 벌써부터 누가 자리에 오를 것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우선 제주시장 자리, 현 안동우 정무부지사와 오인택 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김정학 전 경영기획실장도 열심히 펌프질에 나서며 자가발전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서귀포시장에는 이번 선거 캠프 사무장을 지내기도 했던 현창행 전 제주도 협치정책기획관과 공보단장을 맡은 강영진 전 제주일보 편집국장, 오태휴 전 제주도 공보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원희룡 지사 정당과 울타리를 넘어 인재를 포용하겠다라고 선언하기는 했습니다만, 자, 벌써부터 이들 가운데 누구가 특정 인사가 유력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항상 빗나간 적이 없었던 원희룡 도정의 인사 소문과 내정설, 이번만큼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을지 적곡할 작은 눈이지만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칼입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민선 7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이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주시장의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서귀포시장에는 강영진 공보단장이 가깝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기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원희룡 지사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던 곳이 바로 제주시 구좌읍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의 표심을 흡수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인물, 이렇게 여기에 꼽히는 인사가 바로 안동우 정무부지사입니다. 예전에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 전력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선 도의원 출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 인사청문회도 큰 무리 없이 통과를 했죠. 1년 정도 정무부지사로 재임하면서 나름 업무 성과도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 반면 오인택 전 경영기획실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 이분은 정통 관료 출신이죠. 행정 경험도 분명히 풍부하고 순발력도 강하고 나름대로 창의력도 있는 인물이기는 합니다만, 김태환 전 지사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 경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칫 과거의 적폐와 결별을 하겠다고 이번 선거 내내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원희룡 지사, 자칫 오인택 전 실장을 발탁하게 되면은
또 적폐와 손을 잡는 것 아니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죠. 네, 그렇고요. 열심히 펌프질하고 계시는 이 김정학 전 경영기획실장, 이분은 솔직히 뭐 원희룡 지사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 빼고는 공직 내부 평판이라든가 업무 성과 등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면이 없다는 게 팩트이고 치명적입니다. 자, 서귀포 시장으로 강영진 공보단장이 예상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주로 공무원 출신 행정시장은 이 도정 초반에 임명하는 사례보다는 임기 후반기에 임명하는 것이 뭐 행정의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선거를 지휘하기에 좀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현창행 전 협치정책기획관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덜한 이 공무원으로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상순 시장에 이어서 연이어 공무원 출신 시장을 임명하게 되면은 이게 뭐 시민들에게 새로운 도정을 어필하기도 조금 어려울 거고 어떻게 보면 이 공무원 조직을 자극하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또 자, 오태유 전 공보관 살펴보죠. 이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조만간 법정에 서야 할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래서 서귀포 시장에는 강영진 카드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안동우, 강영진 이 두 행정시장 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원지사의 좀 앞으로의 정치 행보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사실상 보수 후보 가운데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또 이 원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기 유력한 야권의 대권 주자로까지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원지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땡 잡은 기회입니까? 실제로 4년 뒤에 대권 주자로 뛰어들지 아니면 서울시장으로 체급을 올릴지 아직 결정을 하지는 못했겠습니다만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보수 정치권 안에 자신의 지지 기반, 이른바 측근 세력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지난 2016년 총선 때에도 원지사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있죠. 제주시갑에 뭐 도청 공무원을 지냈던 양치석 씨 그리고 제주시 의뢰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서귀포시 강영진 전 제주일보 편집국장 이렇게 3명을 내세우면서 이른바 원희룡 마케팅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양천갑에 이기재 전 서울본부장 그리고 원주에 박정아 정무부지사를 잇따라 내보내며 나름대로 자신의 계파를 한번 만들어 보려 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두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년 후에 이번엔 한번 승부를 한번 띄워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2년 후에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자신의 계파를 만들어야만 원지사 앞으로 서울시장이든 대권이든 뭐라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지사의 모든 포커스는 아마 이제 여기에 맞춰질 겁니다. 자, 이제 도정에서 완전히 빠진 이른바 서울파 참모들, 다른 지역 정치인들과 접촉하면서 이 원지사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을 한다면 실제 원지사는 자신과 함께 그라운드에 뛸 선수들을 발굴해내는 게 중요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자, 안동우 정무부지사, 과거에는 총선에도 도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라는 약한 정당 기반 또는 기반이 없는 무소속이라서 중도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있었죠. 자, 하지만 이제 원지사와 함께 손을 잡는다면 정당이 있든 없든 국회의원 배지를 기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강영진 공보단장 지난 총선 새누리당 경선에서 물을 먹기는 했습니다만 자, 당시 강주영 후보 등 이른바 친박 세력이 정치적으로 수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자신에게 기회가 생긴 건데요. 새로운 얼굴을 내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의 실정을 너무 모른다. 지역 인사들과
친분이 얇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이게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시장 2년을 하게 되면 그 약점을 만회할 기회가 생기는 셈이죠. 뭐 좀 지역 현안에 좀 무관심하고 좀 이렇게 하고 또 뭐 목에 좀 뻣뻣하게 힘도 주고 다녔지만 앞으로 2년이면 시장 자리에서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시간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동우, 강영진 카드를 유력하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고칼이 어제 처음으로 전국 라디오 방송에 입봉, 이른바 데뷔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안 주십니까? 야, 이렇게까지 좋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제가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전국에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라디오 전국 일주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이 내전을 피해서 최근 우리 제주도로 들어오는 예멘 난민 수가 크게 늘면서 이 난민 수용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현황 파악을 지시한 상태죠. 해당 지역인 제주도의 여론은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지의 이 고재일 시사 칼럼니스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수가 500명이 넘잖아요. 네. 자, 어떻게 해서 이들이 제주에 오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주시고 또 지금 이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멘을 좀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니까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그 소말리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곳이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어쨌든 불안한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남북 분단 상황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내전이 이어져 온 곳이라고 합니다. 계속, 예. 네, 그래서 이 다수 국민들이 이 내전을 피해가지고 해외로 이렇게 탈출을 시도하고 그랬는데 네. 또 이 우리 아시아 지역에 이제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그런 말레이시아가 있잖아요. 네. 예, 많은 예멘 국민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체류를 하면서 좀 생활을 했는데 예. 이곳에 체류 기간이 끝나면서 이분들도 어디론가 또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아하.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멘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제주도로 들어오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 과정을 좀 짚어보자면, 예. 사실 2016년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이 국내 관광이 큰 타격을 받은 바가 한 번 네.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제주도가 관광 다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중국 말고도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좀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자. 네. 그렇게 해서 지난해 12월에 제주와 쿠알라룸푸르를 직항하는 그런 항공 노선을 개설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 예멘 난민들이 무사증을 이용해서 제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비자 없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총 549명 가운데 네. 지금 뭐 본국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들 빼고는 지금 현재 486명이 지금 제주도에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86명. 네, 난민 신청을 하는 상태인데 예. 지금 제주 지역에
이들을 그러니까 5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을 일시에 수용을 하는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예. 뭐 시내 호텔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분들이 이제 단체로 이렇게 그 생활을 하거나 투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리가 완전히 됐습니다, 이제.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제 더 몰려오면 어떡하나, 이 걱정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경우,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에 이제 예멘을 포함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법무부가 이 예멘 난민이 급증함에 따라 가지고 이미 4월 말에 이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육지부로 이동을 금지하는 그런 출도 제한 조치를 내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일자로 예멘이 무사증 불허국으로 지정이 되면서 현재 추가 입국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총 무사증 불허 국가가 이번에 이제 12개 나라로 이렇게 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예멘 난민 제주도에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이들에 대한 그 제주도민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 어떤 경로가 좀 있습니까?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시작으로 이렇게 도민 사회 여론도 이렇게 좀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추세를 보였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도민 사회에서도 어떤 찬성의 입장이 있고 반대의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일단은 제가 이제 현직 취재 기자들을 통해 가지고 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주도 지역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제주만 카페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이곳 게시판에서 지금 예멘 난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지금 교환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어제 실제로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를 해서 몇 분들이 참가를 해서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좀 이렇게 건네 들어보니까 난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처럼 이제 치안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인 난민 수용은 좀 불가능하다, 좀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하고요. 예. 도청 게시판에도 실제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목소리도 활발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반대 의견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30여 명이 동의해서 이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된 그런 사안이 됐거든요. 네. 근데 치안 문제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민 수용은 안 된다. 이 반대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실제로 거리나 공공시설에서 뭐 이런 예멘 난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경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난민들이 지금 이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생활의 기간이 아직은 길지 않거든요. 이게 좀 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분들의 생활 여건이 현재보다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그렇죠. 뜻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런 우려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뭔가 상황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관리 그리고 대책까지 있어야죠. 당장 이제 먹고 살 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우려했던 그런 현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인도주의적 입장이 됐던 어떤 입장이 됐던 이들을 좀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난민분들이 그래도 먹고 살아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분들을 매몰차게 이분들을 추방시키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의 주선으로 이제 병원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기초 한글 교육이라든가, 구호 물품 전달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수용 범위, 우리가 제주도가 어느 정도 이 난민들을 수용할지에 대한 수용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본국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앞으로 6개월 안에 이런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을 해서 네. 추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난민으로 인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인정할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거주 자유의 보장은 물론이고 사회 보장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본국 송환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는 어떤 예멘인의 본국 강제 송환도 안 된다. 그래서 아하. 제주도와 법무부에 인도적 처분을 촉구하기도 아하, 했습니다. 사실 본국 송환되면 이들은 또 굉장히 또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의 공식 입장은 뭐예요? 네, 일단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18일 인도주의적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예. 다음 날인 이튿날인 19일 제주도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경찰청 등 3개 기관이 이 공동 브리핑을 통해서 대처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주도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을 할 방침이고요. 그리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 활동과 숙소를 제공하고 예. 그리고 이제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난민 인정 지위를 받든 안 받든 머무는 그 기간만큼은 어떤 여러 가지 인도적인 지원을 좀 하겠다, 제공하겠다라는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지난 2012년에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 독자적인 난민법도 만든 나라인 만큼 여러 가지 좀 난민 문제에 대한 그런 그 방안이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 적용되고 있는 제주에서 이게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참에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네, 사실 제주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1600년대 하멜이 30명의 선원들과 함께 제주도에 난파된 이후로 이렇게 많은 외국인 난민이 몰려온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 제주도도 처음이고 국가적으로도 처음 있는 사태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외국과 관련된 문제이고 외교권과 관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대응 체계 마련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데요. 네. 현재 제주에 이 난민 심사 인력도 부족하고 통역 요원도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공정한 난민 심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의 고재일 시사 칼럼니스트와 함께 예멘 난민 문제 짚어봤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버벅였군요. 이게 이 고칼답지 않은 저런 아마추어리즘적인 저런 자세 제가 들어도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저도 인간인지라 익숙하지 않은 방송이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월요일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룬 바 있습니다. 원희룡의 외인 부대 논란에 대해서 말이죠. 이번 주 제주 CBS 시사 매거진 뉴스톡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민주당은 왜 선거가 끝나면 이럴 수밖에 없는가? 라는 내용 전해드리면서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불금과 주말 그리고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재일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예, 매주 목요일마다 돌아오는 시간이죠. 오늘도 시사 칼럼니스트 고재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재밌는 얘기를 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 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홈런을 많이 친다는 소식이 좀 들려서 오늘은 삼진을 각오하고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예, 자, 오늘은 예. 혼란에 휩싸인 아니면 또 앞으로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예상되는요. 예. 예. 일각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도지사 선거는 비록 졌지만 네. 도의원 선거를 석권했으니까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선 절반의 승리 거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예. 도당의 내상이 지금 아주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뜬금없는 질문 하나 던져보죠. 네, 류 아나운서는 원래 운동 잘하시죠? 열심히 합니다. 축구나 이런 시합 같은 거 하다가 이 경쟁을 하다가 졌을 때 기분 좀 어떠십니까? 요즘 또 그 월드컵 시즌이기도 하고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표팀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네. 그 아름다운 패배에 대해서 이렇게 예,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이 아름다운 패배를 했을까요? 근데 예. 말들이 좀 많죠. 해석들이 네. 많은데 제주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 일부 도민사회에 알려졌습니다. 예. 지난 6대 제주도의회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했던 이 오만식 전 도의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이분 현재는 당적이 없이 자신을 이번 지방선거 때 문대림 후보의 지지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분이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15일 SNS에 올린 글 한 꼭지가 이게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잠깐 접하긴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예. 그래 제목이 좀 셉니다. 예. 원래 센 제목은 제가 전문으로 잘 다루는 건데, 예. 자 이렇더라고요. 이번 선거는 음모와 배신의 끝판왕, 부정한 원희룡의 외인 부대가 존재했다. 이렇게 말이죠. 정말 세군요. 네, 좀 예. 세지 않습니까? 예. 네. 뭐 오 의원이 직접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글인데요. 이렇습니다. 예. 지난 13일 그 선거 당일이죠. 예. 오후 7시 제주시 도남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지인을 만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 자, 그런데 당시 원희룡 후보가 전기차를 타고 이 건물에 도착해서 예. 4층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잠시 후 들어보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예. 원희룡 이렇게 연호하는 소리가 갑자기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일 오후 7시면은 이게 언론사 출구조사가 6시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1시간 정도 지나고 이곳에 간 거네요. 뭐 거의 뭐 승리를 확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제부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원 후보가 이 건물을 들른 후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배웅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누가 나왔느냐? 예. 민주당 도당 상무위원, 특별위원장,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 민주당의 이른바 핵심 당원 20명가량을 목격했다고 오 전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 불륜 현장을 덮치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자 이들은 모두 김우남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측근 인사라고 오 씨는 덧붙이고 있는데요. 네. 선관위 확인 결과 해당 건물의 4층 사무실 원희룡 후보의 연락 사무소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 원희룡 후보와 민주당 주요 당원이 한 20여 명이 그 선거 당일 이렇게 만난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그렇죠. 선거 연락 사무소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선관위 그러니까 확인 결과 네. 연락 사무소로 정식 등록된 곳이기는 합니다만 네. 여기 간판이나 현수막 등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오 전 의원이 원희룡의 외인 부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광경을 확인한 목격한 오 씨가 일부 인사들한테 이렇게 거칠게 좀 항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후보를 잘못 뽑아서 원희룡을 밀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요. 네. 예.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네. 법원의 영장이 없어서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 자신의 목격담을 오 전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벌어진 음모와 배신과 뒷거래의 결정판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말씀하신 오 전 의원의 한쪽의 주장이어서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뭐 여야를 떠나서 지역 정가에 미칠 파장이 되게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이런 일이 있었던가 싶어요. 저는. 예. 뭐 영화도 좋아하시죠? 네, 이 네. 아나운서. 네. 예. 뭐 유주얼 서스펙트, 식스센스 같은 이게 또 반전 네. 있는 영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번 사건을 굳이 갖다 붙이자면 그 정도의 임팩트가 아닐까 합니다. 음. 지역 정가 일단은 숨을 죽인 상태에서 이번 사태에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근데 좀 이상한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알려지면은 가장 누가 크게 반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문대림 후보 쪽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주도당 쪽에서라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 문대림 캠프나 민주당 그 어느 곳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다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죠. 위성군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 해당 행위를 저지른 분들에 대해 조사를 통해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예. 김우남 의원과 다수의 당원, 문대림 후보 연락사무소에서 문대림 후보를 도왔다라고 사태 확산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위성곤 예. 위원장의 이 말을 들어서 예. 그러면 해당 행위가 있긴 있었구나.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일정 부분은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물이 바로 김우남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예. 자, 한라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다소
방관하는 방관자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뭐 당 차원에서 사퇴 수습을 위한 실마리를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지 예, 않아도 예. 그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각 시도당에 뭐 공문을 하나 보냈다고 해요. 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해당 행위자, 그러니까 당의 당선이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롭게 그러니까 방해하는 자를 얘기하는 예, 거죠. 예.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일단 큰 선거를 치렀으니까 뭐 그에 대한 뭐 공과가를 따지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제주도당은 이번에 불거진 원희룡 후보 선거사무소 논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당원들이 벌써부터 예. 이 사안을 두고 이건 도당에서 조사할 사안이 아니고 예. 중앙당 차원에서 엄정히 조사하고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서 예. 어느 정도 마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지방선거가 이렇게 끝나고 터지는 민주당 제주도당의 내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죠. 예, 이거 뭐 예.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 데자뷰라고 하죠. 예. 4년 전 예. 지방선거 당시에도 네.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도지사 후보가 예. 원희룡 당선인의 도정 인수위원장을 전격 수락하면서 그렇죠. 논란이 커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은 결국 지방선거 8개월 후인 지난 2015년 2월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신전 후보에게 내렸습니다. 예. 하지만 신전 후보 이내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상황을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8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예. 이 시기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예. 새로운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선출을 하는데 더불어 새로운 도당 위원장도 이때 선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예.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였던 김은함 위원장의 이 도지사 출마 선언으로 공석으로 채워진 그런 보궐 체제거든요. 그렇죠. 예. 이 관례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도당 위원장 자리를 맡아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도당 위원장은 그러면 강창일 의원이나 오영훈 의원의 차례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어쨌든 새로운 도당 위원장이 앞으로 2년 뒤에 치러질 21대 총선을 지휘하는 그런 자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간당간당한 민주당 제주도당의 앞날을 예.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뉴스톡 시사칼럼니스트 고재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